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위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 강의를 위해 원거름해 주신 나라살림연구소 김장설 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의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귀에 딱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예산제를 왜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동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여제도는 되게 피곤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굳이 시간까지 내서 행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피곤하고요. 그리고 그 참여된 내용을 또 성심성의껏 봐야 되고 피드백을 줘야 되는 행정의 입장에서도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피곤한 참여제도를 왜 하냐라고 하는 동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은 억지로 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우리가 왜 참여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지? 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보는 걸 잡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업을 제한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초점을 맞출 텐데, 특히 제가 강조를 두고 싶은 부분은 행정에서 수용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제한되는 게 타당한가라고 하는 그런 좀 약간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과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사업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늘 참여예산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주민의 뜻을 잘 몰라주지? 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맨날 주민들이 내는 사업은 뜬구름 잡는 사업이야.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런 사업들을 제한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제한하는 입장에서 그럼 기왕이면 내가 제안한 사업이 조금 더 쉽게 수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예정되어 있었던 시간, 그러니까 2시간 정도인데 그것을 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중간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급하신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 음료를 좀 드시거나 화장실이 급하시거나 급한 통화가 있으신 분들은 좀 편하게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질문을 마치고 받으면 이렇게 앉아서 이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중간에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잠깐만 나 의견이 있어 혹은 그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이야기를 더 해주시오 라고 하는 사인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질문 기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최대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진행 과정을 진행하겠다. 요걸 약속을 드리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게 또 됐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예산제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 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것과 상반되는 연구가 우리나라 합의 논문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 혹은 도시행정과 이것에 대한 신뢰를 측정한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시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예산제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불신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